흑산골의 기이한 등불 여우불인지 혼불인지. 일부 첫 번째 목격자.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전라도 깊숙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흑산골. 지형은 깊고 좁았고 해가 지기라도 하면 골짜기 전체가 한꺼번에 어둠에 삼켜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두고 밤이 더 먼저 내려앉는 마을이라 불렀다. 그 흑산골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달 없는 밤 골짜기를 따라 떠다니는 등불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누구도 그 등불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가끔씩 산에서 이상한 빛이 어른거렸다는 소문만은 늘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저 소문일 뿐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여우불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봄밤 흑산골의 평온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진다. 사건의 시작 첫 목격자 춘배 아재. 그날 밤 마을의 장날을 마치고 늦게 내려오던 춘배 아재는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외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달은 흐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바람마저 멈춘 듯 정적만이 짙었다. 이 시간엔 누가 돌아다니나. 춘배 아재는 등짐을 고쳐 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흐릿한 주황빛 하나가 공중을 떠다니듯 흔들리고 있었다. 빛은 마치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 같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등불 아래에는 사람이 없었다. 춘배 아재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칼바람처럼 싸늘한 공기가 등이 훑고 지나갔다. 무엇이여 저게. 그 빛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가끔은 좌우로 가끔은 위아래로 가볍게 떠다니는 것처럼 움직였다. 춘배 아재는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빛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멀리서 사람 울음인지 바람인지 모를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히히. 춘배 아재는 겁에 질려 등을 돌렸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분명 뒤돌아 집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길이 아까와 달리 어둠 속으로 빗둘게 꺾여 있었다. 아니 분명 이 길이 아닌디. 그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그 등불의 기묘한 온기 그리고 낮고 길게 이어지는 울음 같은 소리가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문득 그는 어릴 적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우불이 사람 혼을 홀리면 길도 산도 모두 뒤바뀌어 보이는겨. 그 순간 주황빛이 바로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다. 춘배 아재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흔들린 기억.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기절한 상태로 발견된 춘배 아재를 데리고 내려왔다. 아재, 무슨 일 있었소? 왜 산에서 그리 떨어져 있었소? 사람들이 물었지만 춘배 아재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손이 덜덜 떨린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다. 등불이 떠다니는 등불이 날 따라왔어.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춘배 아재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고 말투는 너무나 진지했다. 사람이 들고 있었다는 거요? 아니요, 사람은 없었소. 그냥 등불만. 마을 어른들 사이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거 혹시 혼불 아뇨? 혼불.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혼령이 미련을 못 버리고 이승에 머물며 빛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냐, 여우불 아니겠소. 여우불이 그렇게 사람 쫓아오던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춘배 아재는 어깨를 떨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빗사람이 아닌 건 확실했소. 근데 사람 울음 같은 소리가 같이 났어. 이 말에 사람들 표정이 굳었다. 마을 가장 나이 많은 김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울음이 섞인 등불이라. 그건 여우불도 아니고 혼불도 아니여.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자 김노인은 더 낮게 목소리를 깔았다. 그건 붙들린 혼이여. 붙들린 혼의 전설. 김노인의 말을 빌리면 흑산골에는 오래전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혼이 산속에 묶여 떠돌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죽은 줄도 모르고
화살과 칼을 맞은 채 길을 잃고 헤매다. 밤마다 등불처럼 빛을 내뿜는다 했다. 그 빛은 사람을 부르듯 가까이 다가왔다가 붙잡으려는 듯 따라온다는 것이다. 그런 빛을 보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랬지. 노인이 말했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 혼이 사람의 그림자를 가져간다더라. 사람들이 소름 돋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림자를 가져간다고? 그래. 그림자가 없어지면 사람은 오래 못 살아. 춘배 아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에 번지는 공포. 사람들은 우선 춘배 아재 집으로 몰려가 그의 그림자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춘배 아재가 햇빛 아래 서자 그의 그림자는 희미하게 떨리듯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림자를 잡아 끌다가 놓은 듯한 흔적. 마을 사람들은 섬뜩한 침묵에 빠졌다. 이 사건은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온 마을에 퍼져 큰 두려움이 되었다. 그날부터 날이 어두워지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문을 꼭 잠그고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 아무도 산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고 춘배 아재가 발견된 그 외길은 마을봉이 나무 판자를 세워 출입금지로 막아버렸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춘배 아재가 처음으로 등불을 본 그날 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로 어떤 기이한 흔적들이 마을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등불이 왜 춘배 아재를 따라왔는지, 그 모든 진실은 조금씩 서서히 흑산골의 어둠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2부 그림자 아래 숨은 진실. 춘배 아재가 등불을 본 지 사흘째 되던 날 흑산골 마을에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이른 새벽부터 안개가 유난히 짙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논뚝길 그리고 산 아래까지 흰 연기가 흐르듯 안개가 골짜기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고, 올해는 안개가 심하네. 이런 날엔 산에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마을 어른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그날 안개 속에서 또 하나의 기이한 흔적이 발견된다. 산길에 남겨진 발자국 없는 발자국. 아침 장을 보러 나가려던 영임 아주머니는 산길 입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아니, 이게 뭐여? 흙길 위에 눌린 자리처럼 보이는 원형의 흔적이 일렬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사람 발자국도 짐승의 발자국도 아니었고 무엇인가가 바닥 가까이에서 둥둥 떠다닌 흔적처럼 보였다. 더 이상한 건 흔적이 시작된 바로 옆에 탄 자국이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작은 불씨가 바닥을 스쳤다가 사라진 듯한 검은 자국들. 영임 아주머니는 급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거 봐봐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여. 뭐가 떠다니기라도 한 것이여. 춘배 아재는 그 흔적을 보자마자 벌벌 떨었다. 저거요. 저게 내가 본 등불이요. 그는 혀가 잔뜩 굳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등불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 같소.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그냥 여우불이 아니여. 저건 김노인이 우중충한 눈빛으로 말했다. 찾고 있는 것이 있다는 증거지. 등불은 아무나 따라오지 않는다. 흑산골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 붙들린 혼은 자신의 사연과 닮은 사람을 찾아간다. 예전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사람과 성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삶의 흐름이 닮은 이를 찾아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김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다. 그럼 등불이 왜 춘배 아재를 따라온 것이요? 이 질문에 누구도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춘배 아재만이 고개를 천천히 떨군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아재, 혹시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어요? 산에서 뭔 일 있었던 거요? 누군가가 묻자 춘배 아재는 결국 한숨처럼 말문을 열었다. 그날 장날에 난 길을 잘못 든 게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등불이 날 부른 겁니다. 사람들은 숨을 내쉬는 것도 잊은 듯 침묵했다. 처음엔 저 멀리 있었는데 내가 걸을 때마다 등불도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내가 멈추면 등불도 멈추고
내가 돌아서면 방향도 바꿔 따라오고. 그럼 마치 사람처럼. 영임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춘배 아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등불이 날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을에서 지워진 옛 전쟁의 기록. 불길한 기운은 더 퍼져갔다. 사람들은 이 등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관한 성황당을 찾았다. 성황당에는 오래된 전쟁 때 죽은 사람들 이름과 무덤의 위치, 그리고 마을 전승 이야기들이 돌판과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등불과 관련해 기록된 부분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어떤 돌판은 깨져 있었고 어떤 기록은 긁어낸 듯 한 부분만 비어 있었다. 누가 일부러 없앤 거 아니오?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풍화된 게 아니지라. 특히 한 돌판은 아예 중간이 파져 있었다. 김노인은 돌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이 부분에 아마 한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게야. 춘배 아재가 물었다. 아무리 전쟁통이어도 왜 이름 하나만 지웠을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일부러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기 때문이겠지. 노인의 말에 모두가 숨이 턱 막혔다.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면 혼이 붙들릴 수도 있다 했지요. 그 혼이 왜 이 마을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아주 오래된 전설을 꺼냈다. 전설 돌아오지 못한 사내. 100년 전 흑산골 아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그때 마을의 청년 하나가 산으로 피란 가던 사람들을 지키려다 혼자 뒤에 남았다고 한다. 그는 끝까지 싸웠지만 적에게 포위당해 산 중턱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 청년의 무덤은 찾지 못했다. 이상한 건 그 청년의 이름이 이듬해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마을 기록에서, 비석에서, 심지어 족보에서도 그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혹시 그 집안이 무슨 이유로 이름을 지운 것 아닐까? 아니면 청년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게 불명예였을까? 그러나 해답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김노인은 뜨거운 한숨을 뱉었다. 가장 억울하게 죽은 이는 가장 오래 어둠 속을 떠돈다 했지. 춘배 아재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노인네 혹시 그 청년이 나를 찾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일제히 춘배 아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숨겨진 인연. 춘배 아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실 나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그 전쟁 때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눈을 크게 뜨자 춘배 아재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 청년은 우리 집안 사람들을 구하려다 죽었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그럼 그 청년이 끝내 못했던 일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겠구먼. 춘배 아재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 등불이 그 청년 혼이란 말입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안개 낀 산 쪽을 깊게 바라보았다. 붙들린 혼은 사연을 찾기 전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 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멈춰있던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했다. 안개가 휘몰아치며 산길 위로 거치는데 그 틈에서 희미한 주황빛 한 줄기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춘배 아재는 그 빛을 보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왜 나를 부르는 것이오?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흑산골의 기이한 등불. 그 등불이 가진 사연의 실체는 이제 진짜로 표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삼부 산속에서 들린 이름. 춘배 아재가 등불의 사연과 이어진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은 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그에게 집중되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왜 하필 춘배 아재에게 나타난 것인가? 그날 밤 마을은 유난히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도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저 멀리 산자락에서 작게 떨리는 울음 같은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살을 닫고
부적을 문에 걸어두며 불안한 밤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다. 밤마다 들린 정체 모를 소리. 춘배 아재는 그날도 기이한 꿈을 꿨다. 안개 자욱한 산길, 그리고 사내의 낮은 음성이 뒤에서 울렸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찾아주오. 내 이름 찾아주오. 낯선 목소리였지만 왜인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 밤새도록 그 음성에 시달린 그는 새벽녘이 되어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귓가에 맴돌던 마지막 속삭임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춘배. 춘배 아재는 벌떡 일어나 방을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요? 누구요 거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막뿐이었다. 그의 아내가 놀라서 방으로 뛰어왔다. 아재, 무슨 일이여요? 춘배 아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름을 불렀어. 내 이름을 그 등불이. 증언이 하나 더 추가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된다. 평소 말수가 적던 소년 동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저도 들었어요. 산 쪽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 사람들은 멈춰서서 동식이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부르더냐? 소년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이름은 잘. 근데 울면서 누굴 찾는 것 같았어요. 울면서? 동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기 있소? 어디 있소? 이런 말이 계속 들렸어요.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의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춘배 아재는 이를 꽉 물었다. 그럼 나 말고도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네. 김노인은 깊은 주름진 손으로 턱을 쓸며 말했다. 혼이 깨어나는 소리일 게야. 흔들리는 그림자. 시간이 지날수록 춘배 아재의 그림자 상태도 이상해졌다. 처음엔 단지 희미하게 떨리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마치 누군가가 그림자를 당기는 듯 뒤쪽으로 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아재, 그림자가 왜 저래요? 저거 사람 그림자 맞아요? 마을 사람들은 햇빛 아래 서 있는 춘배 아재의 그림자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의 그림자는 분명히 지상에 붙어 있어야 할 위치에서 떠 있었다. 마치 제자리를 잃고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아재,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노인네 말이 맞았네. 그림자를 누가 가져가려는 기세요. 그때였다. 스르르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더니 춘배 아재의 그림자가 잠시 형체를 잃었다 돌아오는 장면이 보였다. 사람들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그 그림자는 순간적으로 사람 형태가 아닌 다른 것처럼 일그러졌던 것이다. 안 돼, 더 늦기 전에 그 혼이 무슨 일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 김노인이 이를 악물었다. 전쟁 당시의 기록을 찾아서 마을 어른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번엔 산 아래 오래된 폐가 하나를 찾았다. 그곳은 전쟁 당시 임시 피란처이자 사람들이 기록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반쯤 무너져 있었다. 여기라면 청년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마을의 오래된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가 가득한 종이 뭉치, 찢어진 천, 그리고 전쟁 때 사용하던 오래된 기록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던 중 영임 아주머니가 희미하게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외쳤다. 여기 무신 글귀가 있어요. 근데 절반이 타버렸네. 종이 가장자리는 그을린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대부분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딱 한 구절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끝까지 마을 사람들을 지키다 산에서 쓰러졌고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니 그가 돌아오면 다시 새기기로 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사라져 있었다. 김노인이 말했다. 저 글씨. 그 청년이 돌아오면 다시 이름을 새기겠다 그런 뜻이요. 춘배 아재는 종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근데 왜 이름을 지우고 기록도 없앤 겁니까? 그때 동네에서 가장 말수가 적던 문두 아재가 은졸였다. 혹시 청년이 돌아온 적이 있어서일까?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문두 아재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전쟁 끝나고 마을에 피 묻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돌아왔다고 들었소.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요.
얼굴도 다치고 말도 못하고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문두아재는 중얼거렸다. 그 사람 며칠 후 산으로 들어갔다더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소. 사람들은 숨이 턱 막혔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청년이었단 말입니까?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 청년이 지금도 돌아오지 못해. 등불이 되어 떠도는 개겠지. 산에서 들린 이름. 그날 밤 춘배 아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혼자 산길에 올랐다. 아재, 어디 가요? 가지 말아요. 위험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춘배 아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야 끝날 일이여. 그 혼이 왜 나를 부르는지 직접 물어봐야 해. 안개가 거치지도 않은 산길을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미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것처럼 보였다. 어디까지 걸었을까? 사방이 고요했고 안개만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춘배. 춘배 아재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누구요? 그 목소리는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바로 그의 뒤에서 울리는 듯 했다. 오랜 인연이여. 나를 기억해 주오. 바람도 없는 산길에서 나뭇잎 하나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등 뒤에서 흐느끼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춘배 아재는 천천히 뒤돌았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주황빛 등불 하나가 사람 얼굴 높이에서 떠 있었다. 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울음을 삼키는 것처럼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등불 아래쪽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사람의 형태 같기도 그림자 같기도 한 검은 실루엣이 흔들리며 움직였다. 춘배 아재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그때 등불이 내뱉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의 이름을 찾아주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등불은 갑자기 불꽃처럼 번쩍이며 사라져버렸다. 춘배 아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벌벌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이제 알 것 같소. 이 등불은 억울함이 아니라 잊혀진 이름을 찾고 있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 이름은 마을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왜 하필 춘배 아재에게 그 이름을 찾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흑산골의 등불. 그 빛은 단순한 혼불도 여우불도 아니었다. 3부의 마지막 순간 등불은 분명 어떤 이름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알아내는 순간 더 무서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4부. 산의 기억을 깨운 자들. 흑산골의 밤은 어느 때보다 어둡고 또 깊었다. 고요해야 할 산기슭은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등불은 사라졌지만 그 여운처럼 남은 이상한 냄새와 바람결 같은 속삭임이 계속 사람들의 귀를 간지렸다. 4부 내용.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산으로 향했다. 저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나섰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어제 본 것을 믿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기 맞지? 등불이 떨어졌던 자리. 어둠에 덮였던 곳은 이미 다른 모습이었다. 산비탈 아래 잡풀 사이로 작은 원형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변 나뭇잎들은 마른 채로 바스러져 있었다. 불이 이렇게 태울 수가 없는데 잿빛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말라 죽은 것처럼 됐어. 동네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불길이 지나간 흔적은 없었지만 무언가 에너지를 빨아먹은 듯한 기묘한 흔적이었다. 마을의 옛 이야기가 깨어나다. 그 순간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용칠 할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런 건 내가 어린 시절 들은 적이 있다. 산이 오래 묵혀둔 기억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거라고. 사람들은 할배의 이야기에 숨을 삼켰다. 흑산골은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었다. 원래는 여우와 귀물들이 넘나들던 산이었다고 그 아이들이 남긴 흔적이 가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럼 어제 본 건 여우불이 아니라 귀신불이란 말씀이세요? 할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귀신불은 사람 원령이 떠도는 것이고 어제 그건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낡은 거다.
사람들 사이에 싸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흐릿한 울음소리의 정체. 그때 갑자기 마을 뒤편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다급히 손가락으로 산비탈을 가리켰다. 저기서 누가 울어요? 여자 목소리 같은데 흐릿하게. 순간 사람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모두가 잔뜩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아이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방금까지 들렸어요. 우우하면서. 가까운 것 같다가 또 먼 것 같고. 이상한 등불이 나타나기 전부터 아이들은 종종 흐릿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말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늘 바람소리, 귀신 소리 들리지 않게 일찍 자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오늘은 어른들까지 그 소리를 들은 듯 서로 눈을 피했다. 마을에서 사라진 흑산골 지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마을 이장은 오래전 보관해둔 흑산골 옛 지도를 찾으러 갔다. 그 지도에는 마을이 생기기 전에 산속에서만 전해지던 금기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도 사라졌네. 도둑이 들 것도 아닌데. 이장은 땀을 흘리며 바닥을 뒤졌지만 지도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혹시 누가 먼저 본 건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의심이 피어올랐다. 어젯밤 등불이 떨어진 자리를 본 사람이 있다 했잖아. 혹시 그 애가? 불길한 분위기가 점점 짙어졌다. 등불이 남긴 새로운 흔적. 그날 오후 마을 청년 중 용감한 몇 명이 다시 산을 올랐다. 그들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기로 했다. 저기 좀 봐. 나무 껍질이 죄다 벗겨져 있어. 나무 여러 그루가 한 방향으로만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간 흔적 같았다. 게다가 길을 따라 희미한 빗점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어넌데 이게 또 나타났어. 빗점들은 저녁이 될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그 길은 산 깊은 곳, 예전부터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 불리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얼굴이 하나둘 하얗게 질렸다. 이 길 예전에 호랑이가 목숨을 뺏기고도 나온다는 그 골짜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옛사람들이 혼불길이라 불렀던 곳이야. 산이 그들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퍼졌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바람 속에서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한 줄 새어나왔다. 돌려줘. 돌려줘? 무엇을? 청년들은 서로를 보며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빗점들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며 한 곳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산이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이.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여우불 현상이 아니다. 산이 숨겨둔 오래된 기억 혹은 누군가의 원이 깨어난 것이다. 오부. 혼불길의 주인은 누구인가? 흑산골의 밤이 다시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하루 전보다 더 무겁고 탁한 느낌이 산 아래부터 흘러내렸다. 아이들이 들었다던 흐릿한 울음소리는 이제 어른들 귀에도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울음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마치 누군가 길을 잃은 채 헤매는 듯 들려왔다. 오부 내용. 빗점들이 가리킨 길 끝에서 산으로 올라갔던 청년들은 결국 빗점들이 멈춘 지점까지 도착했다. 그곳은 예전 용칠 할배가 말했던 혼불 골짜기의 입구였다. 골짜기 입구는 안개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나치게 죽은 공기처럼 무감각했다. 이 안개 흔한 산 안개가 아니다. 청년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안개 안쪽에서 하얀 무늬 같은 형체가 잠깐 스쳤다. 봤지? 방금 뭐 지나갔어? 형체는 사람 같기도 짐승 같기도 혹은 빛이 모인 무언가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스친 자리에서 잔가지들이 녹은 듯 축 처져 있었다. 이상한 등불은 처음부터 그냥 불이 아니었다. 마을 어른들의 고백. 같은 시각 마을에서는 용칠 할배가 오래 숨겼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사실 아주 옛날에 이 산에서 한 소녀가 사라진 적이 있다. 마을에 정착하기 전 흑산골이 아직 사람 금기 지역이던 시절이지.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그 아이는 산이 좋아서 자주 다녔다. 그러다 혼불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가 지금 울고 있다는 말인가요? 용칠 할배는 흔들리는 눈으로 대답했다. 산은 기억을 오래 간직한다. 그 애가 미처 다 못한 말 혹은 남긴 원이 있다면 이따금 혼불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들었지.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갔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나는 걸까? 아이들이 본 새로운 기이한 장면. 해가 질 무렵 산 아래 들판에서 놀던 아이 셋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본 장면은 저기 사람이 아니 빛이 걸어가요. 멀리 산자락 위 희미한 흰빛의 형체 하나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형체는 땅에 발을 딛는 느낌도 주지 않았고 마치 뿌옇게 깨진 유리 조각들이 모여 움직이는 듯 했다. 아이 중 한 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언니 얼굴은 없었어. 근데 옷 같은 게 산에서 사라졌다는 소녀랑 비슷했어. 아이들은 옛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른들은 불길한 직감을 피할 수 없었다. 사라진 지도와 옛 사건의 연결고리. 이장은 사라진 지도를 다시 떠올렸다. 지도는 누가 가져갔을까 설마. 그때 집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건 마을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혹시 이걸 찾으시는 거죠? 두루마리는 분명 사라졌던 흑산골 옛 지도였다. 그녀는 당황한 듯 말했다. 죄송해요. 제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봤어요. 그런데 제 할아버지는 평생 흑산골 근처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 젊은 여자의 성씨는 우연히도 옛날 사라졌던 소녀와 같았다. 혼불의 주인 그리고 신호. 흐릿한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또다시 들은 건 그날 밤이었다. 마을 전체가 적막해진 순간. 돌려줘 돌려줘. 그 목소리는 이제 확실히 들렸다. 마치 오래전 억울하게 산에 묻힌 누군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한 울음이었다. 바람이 산 아래까지 내려와 창문을 마구 흔들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마을 전등이 동시에 깜빡 꺼졌다 켜졌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건 경고야. 산이 뭔가 찾고 있는 거야. 흑산골의 등불은 이제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산이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육부 완결. 산이 찾던 마지막 조각. 흑산골의 밤이 가장 깊어진 순간 마을 위쪽 골짜기에서 다시 빛이 피어올랐다. 이번엔 작고 흔들리는 불꽃이 아니었다. 산 전체를 어렴풋이 밝히는 넓고 묵직한 흰빛의 물결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바람은 고요했고 소리 하나 없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돌려줘 제자리로. 육부 내용. 사라진 지도 속 붉은 표시. 사라진 지도를 가져온 젊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 끝자락을 펼쳤다. 그곳엔 작은 붉은색 동그라미가 찍혀 있었다. 이 표시는 제 할아버지가 늘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던 자리예요. 용칠 할배가 지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저 자리는 예전에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곳이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결국 산이 우리에게 그곳을 가리킨 거로군.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산이 잃어버린 걸 돌려달라는 뜻이 아닐까? 그동안 나타난 등불, 울음소리, 빛의 발걸음 모두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혼불 골짜기로 향하는 발걸음. 이장과 청년들 그리고 지도를 가져온 젊은 여자는 함께 산으로 올랐다.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고 산짐승 소리마저 사라져 있었다. 빛점들이 길을 만들던 곳을 지나자 갑자기 주변 공기가 꽉 막힌 듯 무거워졌다. 안개는 마치 살아 움직이듯 양옆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골짜기 중앙에서 흰빛의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어린 소녀의 키였고 몸은 한 겹의 빛으로 이루어진 듯 흔들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울다가 지친 듯한 기운이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젊은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혹시 우리 집안의 그 소녀인가요? 흰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소녀가 두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먼지 같았지만 확실히 필요한을 표현하고 있었다.
무언가 돌려달라는 거야. 이장이 조용히 말했다. 산이 찾던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닌 것. 그때 젊은 여자는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유품에서 하나 더 나왔어요. 그녀는 품에서 작은 나무 장신구를 꺼냈다. 세월의 다라 모양이 희미해졌지만 분명 아이 손목에 차던 부적 팔찌였다. 용칠 할배는 그걸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저건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차고 나갔던 부적이다. 젊은 여자의 손이 떨렸다. 우리 집안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그 부적을 빛나는 소녀에게 내밀자 흰빛 형체가 아주 조용히 그 부적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모든 바람이 한순간에 멎었다. 흑산골의 등불, 마지막 빛. 부적을 받아든 소녀의 형체는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빛은 눈부시지도 따갑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갇혀있던 무엇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고요한 빛이었다. 소녀의 형체는 조금씩 선명해지더니 한순간 하얗게 번져 안개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다. 그 직후 혼불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던 흰빛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울음소리도 멈췄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멀리서 산짐승 울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이장은 낮게 말했다. 산이 찾던 걸 돌려받은 거다. 흑산골의 새로운 아침. 다음 날 아침 혼불이 나타났던 자리는 신기하게도 깨끗했다. 불탄 흔적도 말라 죽은 식물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는 다른 곳보다 더 푸르게 빛났다. 저기 뭔가 새로 돋아났어. 그곳에는 작디 작은 흰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용칠 할배는 떨리는 눈으로 말했다.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겠지.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꽃을 밟지 않았다. 누군가는 작은 비석을 세웠고 누군가는 매년 그 앞에서 조용히 향을 피웠다. 그리고 이상한 등불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산은 제 기억을 되찾고 흑산골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어느 산이든 오래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